요즘에 일단은 아파트는 규제가 심하다. 여기서 여기저기 돌리는 게 있죠. 빌라 등의 다세대나 혹은 뭐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는 레지던스도 돌렸었죠. 장단기 거주 가능한, 조리 가능한 수익형 호텔, 이런 곳까지 다 띄었고 오피스텔, 빌라 이런 데 안 통하니까 타운하우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타운하우스가 왜 각광받는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말들에 넘어가면 안 되는지,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외면 받는 테라스 타운하우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테라스 하우스나 타운하우스를 주목해라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죠? 분양 예정 단지, 광고죠. 광고. 테라스 하우스나 타운하우스 요즘엔 인기야.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여유로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취미, 휴식 및 운동 기능, 홈트, 홈카페, 홈바,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보면은 타운하우스가 내부 기능이 많냐? 그건 좀 더 고려해 봐야 되겠죠. 생활 패턴은 바뀌었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이사 안 간다. 보통 이렇죠. 발생 전이랑 생활 패턴 크게 차이 없어서 이사 안 간다. 이게 대부분인데 갑자기 타운하우스가 뜬다고 하죠. 타운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응답을 한 게 아니라 왜 이사 안 가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별로 이사 안 가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반대로 이사를 고려했다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그 다음에 취미, 여가 등 공간 부족으로 면적 확대를 위해 간다. 그러니까 타운하우스를 찾는다. 타운하우스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엄청 그렇진 않죠. 타운하우스는 일단 비싸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용 면적 뭐 들어가고 해가지고 해당 가구에 대한 땅 면적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땅값이 반영이 되더라도 타운하우스보단 덜하다. 그런데 대부분 타운하우스를 짓는 곳을 보면은 건폐율이 20%예요. 용적률은 뭐 한 100%, 뭐 이 정도 되고. 그래서 건폐율이 20%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내가 땅 지분이 100평이 있다. 그럼 내 집이 한 100평 넘게 나오는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20평짜리 짓더라. 용적률 100%니까 올리면 되지 않냐? 올리면 되는데 불편하죠. 100평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 다 안 나오고 한 뭐 60% 나오면은 3층까지 짓는 거고, 보통 이런 식으로 되는데 불편하죠. 20평, 20평, 20평이니까 계단 공간 따로 빼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타운하우스 한 동짜리인데 3층이라고 해서 여기다 엘리베이터 놓으면 전기세 장난 아니겠죠. 불편하고 생각보다 좁다. 예를 들어서 아예 공간을 분리를 해놓는다. 1층에는 부엌, 거실 뭐 이 정도 놓고 2층에 방 놓고 3층에 뭐 특별하게 홈 트레이닝, 홈 카페, 홈바 이런 거를 3층에 놓는다. 요렇게 나눠서 할 수는 있겠죠. 한적한 곳이니까 보통 타운하우스는. 그렇다면 경치 즐기기 좋고 홈카페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장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 느낌이 안 난다는 거죠. 요게 이제 황금성까지 갖췄대요. 단지용 주택 급부상 하면서 신 아이템, 분양가 대비 1, 2억대 프리미엄까지 붙었다. 단독형 테라스 하우스 이런 거 이야기 나오죠. 아파트 못지않는 황금성을 갖추며 부동산 시장에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면서 뭐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두 가지죠. 처음부터 뭐 차익 올라간다고 이야기 듣고서 차익 보려고 팔았든가, 아니면 살다 보니 생각보다 불편해서. 근데 황금성이 높아졌느냐? 매물이 많을까요?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물론 매물은 적죠. 근데 사는 사람은 그보다 더 적더라. 왜? 자, 아파트 같은 경우 몇 년 걸리죠, 짓는데.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진짜 지어진 거 사는 수밖에 없다. 근데 타운하우스 뭐 분양하는데 보면 여기 땅 분양해서 거기다 타운하우스 짓는다. 그러면은 뭐 빠르면 3개월, 늦으면 4개월 정도면 되더라. 물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분양받기 힘든 점이 뭐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약금 10%에 중도금 대출 받으면 되는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 땅값이 절반 이상 들어가는데 땅부터 사놓고 그 다음에 짓는데 마지막에 집 빼면서 잔금 내니까 초창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지어진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장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요가 많진 않죠. 근처에도 나이 들면 타운하우스 같은데 단독주택 사가지고 가야지 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수요가 적은 이유는 뭐예요? 왜 서울에 몰린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당연히 교통, 상권, 학군 이런 인프라가 몰려있기 때문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땅 지분이 많기 때문에 핵심 지역 같은 데 하면은 땅값만 해도 웬만한 아파트값 넘어가죠. 그러니까 타운하우스가 다 어디가 있느냐? 대부분 외곽 지역에,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빠져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은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들어가는 거고,
좀 저렴해서 아파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타운하우스는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너무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황금성이 떨어지는 건데 그냥 황금성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몇 개 팔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모아주택 타운하우스 만든대요. 요거는 단독주택보다는 진짜 타운하우스죠. 집을 3-4채에서 10채까지 많이 모아서 용적률 인센티브 줘서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거는 진짜 타운하우스처럼 건설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타운하우스라고 부르는 건 단독주택이고 실질적으로 진짜 외국형 타운하우스는 이런 식으로 지어지죠. 장점, 층간소음이 없습니다. 단점, 벽간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유분 월세 놓고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한시적으로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기회가 많지가 않은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3-4채에서 10채까지 쭉 붙어있는 집이 다 동의를 해서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돼요? 어디 나가서 살죠? 조합처럼 해가지고 이주 비용 주고 뭐 이런 게 되느냐. 그러니까 공동 개발하고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새롭게 지어놓으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재개발 기회 같은 경우는 날아갈 수도 있다. 너무 정비가 잘 돼서. 어차피 아파트를 왜 재건축하고 왜 아파트 값은 노후화돼도 비싸느냐? 재건축 때문인데 타운하우스는 그게 가능하냐?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봤을 때 쉽지만은 않은 거다. 그런데 요거는 되게 쉬운 것처럼 반대하는 기사가 없죠. 호텔 전세 이런 거는 몇 퍼센트 짓지도 않는데 그런 거는 엄청나게 반대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는 타운하우스 주목. 2-3층에 10에서 50가구 이렇게 하는데 타운하우스가 문제점이 많죠. 어떤 문제점? 일단은 황금성이 떨어진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땅 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싼 지역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외곽 지역에는 교통이나 인프라가 불편하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내가 팔고 싶어도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지으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처럼 공급 부족 뭐 이런 이야기 써먹기도 힘들죠. 그래서 더 좋은 지역에 지어도 돼요. 평택 같은 데 가보면은 타운하우스 엄청 남아 돌죠. 왜? 미군 부대 상대로 렌탈하우스 한다고 했는데 엄청 잘 되는 데는 몇 군데 잘 되지만 나머지는 싹 다 안 돼서 결국엔 타운하우스로 팔아야 된다. 잘 팔리지도 않는다. 거기다가 감가상각되죠. 사실 타운하우스는 진짜 대충 지어요.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형 건설사가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중소형 건설사가 짓는데 현금 받아놓고서 대충 짓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건 둘째치고 일단 관리가 어렵죠. 땅이 이렇게 있어요. 되게 좋아 보이죠. 잔디 이렇게 쫙 깔려있고 집 앞에 마당 있고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근데 풀이 나 있으면은 벌레도 많이 생기겠죠. 말씀드렸지만 타운하우스는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밝지가 않아요. 우리 집만 밝고 그러면은 빛을 향해 몰려드는 벌레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거기다 잔디 자체를 대충 깔아놓은 데도 많아요. 비 왔는데 막 잔디가 떠다녀. 이런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뭐 관리비 엄청 많이 들죠. 눈쓸기, 낙엽쓸기, 뭐 유리창 닦기 이런 것들, 외벽 청소, 정화조 청소 이런 것들 다 비싼 돈 주고 해야 되고 집수리 이런 것도 힘들죠. 관리가 끝이 없다. 거기다가 말씀드렸듯이 인프라가 좋지 않다. 진짜 200세대 이상 모여드는 타운하우스 거기 같은 경우는 뭐 학원차 태워주고 이런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렇지 않다. 타운하우스는 사기 전에 연세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살아보셔야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장단점을 다 겪어보셔야 덜컥 사놓고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보다 낫다는 거죠. 층간소음 아니고 직간소음 무시 못하죠. 특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서는 조용히 살던 사람들이 타운하우스 오면은 막 층간소음 없으니까 애들 더 뛰어다니게 둔다. 그래, 애들은 어쩔 수 없다 칩시다. 어른들이 맨날 나와가지고 술 먹고 술판 벌이면서 에 하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 펜션처럼 비일비재하다. 타운하우스 주거 만족도 생각보다 굉장히 낮죠. 단독주택이고 층간소음도 없고 이웃이 스트레스 안 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높죠. 아파트나 다세대에 비해서. 그러면서 야간보행 인적이 드물고 CCTV당 안전시설 부족하고 경찰서 등 치안시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불안한데 타운하우스가 대부분 이런 걸 갖추고 있다. 아니면은 엄청 비싼 동네 살든가. 자,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사들이 대충 하죠. 해놓고서 지어준다 이렇게 설계도 해놓고서 그대로 안 짓죠. 아파트처럼 단체 민원 못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도로보다 낮은 1층 이거 반지하죠. 반지하 1층 넓게 하고 2, 3층 사용하고 내 앞에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교통이나 인프라는 불편하지만 저기 가서 살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딴 식으로 지어 놓는다. 그나마 여기가 G땡 건설 감사 건설이니까 그렇죠. 다른 데 가봐요. 중소건설 450만원짜리 평당 이런 데 짓는 거 보면은 개판으로 짓는 데도 많다. 거래 현황도 보면 어때요? 황금성 높아졌다는데 거래 취소 그리고 하나 거래됐죠. 대부분 다 거래했다가 보고 취소하는 경우도 많죠. 이건 역시도 이렇게 높지만 주변에 더 싼 것도 많은데 잘 나가는 데만 잘 나가죠. 자, 거기다가 층간소음 피하려다 직간소음, 벌레의 몸살, 맹점 이런 이야기 하죠. 매일 바베큐 파티 하고 있고 괴로움 고성방가다.
층간소음 붙어있더라. 생각보다 저기 아파트처럼 벽 되게 잘 안 지어놔요. 기준이 아파트만큼 덜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하천 조망권 갖췄다고 해서 갔는데 하천면에서 벌레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사생활 보호 안 되고 마당에서 뛰어놀고 뭐 이런 거 되게 좋다고 봤는데 옆집에서 보면 다 보인다. 옆집 마당에 뛰어노는 조망권이 뛰어난 곳이 타운하우스다. 분양가도 높고 층간소음, 벌레, 사생활 문제 등 고려해야 된다. 햇빛 잘 들어오게 한다고 창문 크게 해놔가지고 집안이 오히려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고려 안 하고 들어가 봐서 살았는데 이런 것들에 많이 당하더라. 여기도 진짜로 살아본 경험이 없다면 일단 전월세로 들어가서 직접 경험한 후 분양 매매에 나서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아예 연세 내고 1년 정도 살아보든가 아니면 전세 내고 살아보든가. 근데 문제는 전세가 들어갈 땐 마음대로지만 나올 때는 아니란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뭐 사기도 터졌습니다. 타운하우스 해준다. 특히 기획부동산에서 타운하우스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땅 여기 사가지고 여기다 타운하우스 지을 거다. 그러면은 비싸게 분양하면 된다. 사라. 근데 땅을 안 보여줘요. 우리 정부인데 정부만 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 입금하기 전까지는 땅 안 보여줘. 돈 입금해도 안 보여줘. 이런 것들 많은데 그런 거 대부분 기획부동산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평당 120만원에 71명에게 쪼개 판매했다. 기획부동산이죠. 그래서 타운하우스 지어가지고 펜션처럼 사용하든가 아니면 비싸게 팔아서 차익 남겨주겠다. 어딘데요? 어디 있어요? 거기 확인 좀 해봐도 돼요. 안 보여줘요. 100% 기획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기획부동산 사기도 판치는 것이 타운하우스다. 그리고 생각보다 분양도 잘 안 돼요. 이런 거 해가지고 펀드 같은 거 들어서 타운하우스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차익 남겨주겠다. 큰 회사에서 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분양 더럽게 안 되더라.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꽤나 많이 떼줘요. 분양 시켜준 사람한테. 분양 더럽게 안 되니까. 이런 부분 고려하셔야 되겠다. 결론, 장점 뭐예요? 마당이 있죠. 층간소음에 자유롭다. 텃밭을 만들 수도 있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을 고려하셔야 되겠더라. 일단은 잔디관리, 벌레,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팔고 싶은데 황금성 떨어진다. 그리고 자재가 싸. 그래가지고 소음에 취약하다. 그래서 더러운 이웃 만나게 되면은 더 고생할 수도 있더라. 생각해 보시고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타운하우스 뜬다니까 내가 좀 유유자적하게 살고 살다 보니 불편하면은 황금성 높아지고 많이 찾는다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지. 이런 안이한 마음으로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다친다. 진짜 한번 들어가면은 안 팔린다 생각하고 내가 여기에 평생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맞고 그 전에 전세나 연세같이 다른 곳에서 타운하우스를 한번 경험해보고 오셔라. 진짜로 로망만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많이 힘들다. 요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